이탈리아는 사실은 독일, 프랑스에 이어서 유럽의 이제 유로존 국가 가운데 3대 경제 대국이죠. 네. 근데 여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왜 흔들리는 게 문제가 되느냐? 사실 우리 피그스로 기억되는 네. 그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네. 근데 앞에 3개 국가가 구제금융을 받았고 그리스는 3번이나 IMF에 손을 벌렸어요. 네. 근데 이 그리스의 이 경제 규모보다 10배 이상 큽니다. 때문에 이제 유럽뿐 아니라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건데, 네. 이탈리아가 왜 이런 지경까지 이제 내몰렸느냐. 이탈리아는 사실상 지금 3개월째 무정부 상태입니다. 단초는 지난 3월 총선에서였는데요. 총선이라는 게 이제 과반 이상의 정당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정당도 과반 이상을 얻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당 간 합병, 이른바 이제 연정이라고 하죠. 네. 연정 구성에 돌입을 하는데 지금 제1당, 제2당이 현 정부를 반대하는 반체제 정당입니다. 이게 오성운동이라는 당, 구구정당인 동맹당인데 이 두 개가 연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이제 연정에 나선 두 정당이 내건 공약을 보게 되면 가관입니다. 재정 지출 더 늘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연금 개혁은 폐지하겠습니다. 네. 포퓰리즘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이제 오는 9월 재총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제 지금 현재 체제로라면 두 정당은 과반 이상이 넘습니다. 이 연정이 된다면 대통령까지 탄핵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로존 탈퇴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다는 게 리스크 요인인데요. 네.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정정불안만 있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재정 상태도 썩 좋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경기가 둔화돼 있고 경제개혁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어떤 정부 부채는 약 2조 유로, 그러니까 한 2,500조 원 정도인데요. 연간 네. 이자 금액만 100조를 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30%를 웃도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 다음으로 유로존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 참고로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가 부채는 40% 남짓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 3배. 그렇습니다. 네. 결국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아이고 이러다 이탈리아가 무너지는 것, 특히 유로존 벗어난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 또 유로존까지 깨지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점점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결국 증시에 영향을 줬죠. 맞습니다. 지금 글로벌 핫머니, 그러니까 단기 수익을 쫓는 헤지펀드들이죠. 이 흐름이 좀 심상치 않은데요. 헤지펀드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억만장자 투자가인 조지 소로스가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유럽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쓰는 쓰나미가 될 수 있다. 지금 사실 독일과 같은 유럽의 경제 강국이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들한테 부채 줄여라, 긴축을 강요하다 보니까 유럽연합 내 결속이 더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빠져나가려는 국가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이렇게 되면 특히 이탈리아가 만에 하나 유로존 탈퇴가 된다?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증시뿐 아니라 뭐 미국, 아시아 증시, 글로벌 증시가 어제 급락했고요. 뭐 새벽에 물론 반등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 앞서 나간다. 우려를 너무 앞서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인데 어쨌든 당초는 사실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과 같은 일부 재정이 취약한 국가들 위기로 한정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유럽의 경제대국 이탈리아로 불똥이 튀다 보니까 당분간 이탈리아의 정세가 좀 안정될 때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원래 기본적으로 이탈리아 경제가 그렇게 썩 튼튼하지 않았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탈리아 경제가 이제 전국 불안도 있지만 재정이 튼튼하지 못한 것도 요인입니다. 올해 성장률 예상치가 1.5%예요. 유로존 가운데 가장 낮고요. 우리 절반이네요. 맞습니다. 네. 경기 안 좋으니까 당연히 실업률 치솟겠죠. 2007년만 하더라도 5.7%였던 실업률이 지금 11% 수준이고요. 청년 실업률 우리보다 더 심각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3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이탈리아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권에 신물난 이제 국민들이 총선한다? 그러면 반EU 체제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이유입니다. 네. 뭐 흔히 GDP가 정확한 지표는 아니지만 GDP로 따져봐도 이탈리아가 한 2조 달러, 우리가 1조 5천억 달러니까 우리하고는 큰 차이 안 나니까 우리가 이탈리아 하면 굉장한 선진국 같지만 경제 규모가 우리랑 특히 1인당 GDP로 따지니까 거의 차이 안 나더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은
가장 궁금한 게 그러면 네. 이탈리아가 과연 제2의 그리스로 전락하느냐? 네. 전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건 가능성이 높지 않다. 네. 전문가는 한 20%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유럽의 지난 재정위기, 포르투갈 피그스에서 이제 뭐 상당히 유사점을 찾는 건 맞습니다. 뭐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급등하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지금 현재로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인접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정말로 그러나 이제 유럽 연합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느냐? 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네. 이탈리아에 발행한 국채를 지금 한 6천억 달러가 넘는데 이 네.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절반 이상이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가 무너지면 독일하고 프랑스도 손해가 막강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탈리아는 새 정부 구성한 이후에 나 빚 탕감해줘. 독일한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유럽중앙은행 역시 지금 사실은 7월 정도에 출구 전략 생각을 했었는데 이탈리아가 흔들리다 보니까 출구 전략은 물 건너갔다라는 거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구구정당도 지금 갑자기 해외 핫머니가 빠지다 보니까 지금 입장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공약은 유로존 탈퇴를 공약했다가 유로존 탈퇴까지는 검토 안 하고 있다. 네. 말을 바꾸고 있는 거 보면 정치적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좀 반등했군요.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일단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끝질문이 될 것 같은데, 자꾸 유로존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묶여 지낼 것이냐, 또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분명히 위험은 잠재해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유로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맞습니다. 사실 이 용어 정리를 조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유럽 연합과 유로존은 다릅니다. 그렇죠. 네. 유럽 연합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경제를 한번 단일된 경제를 만들어 보자. 여기 회원국은 28개예요. 네. 근데 유로존은 경제를 통합해 보니까 우리 통화도 단일화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여기 회원국은 19개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경우에는 유럽 연합 가입국이지만 유로존 단일화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아요. 네. 자국의 파운드화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이 2016년에 영국의 유럽 연합을 탈퇴하겠다. 이게 유렉시트였고요. 네. 그러니까 브렉시트였고요. 브렉시트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두 군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 연합이면서 동시에 단일화 통화. 유로화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여행 가시는 분들은 유로화로 환전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정말로 이제 이 이탈리아의 정국이 좀 불안해지고 정말 이제 극우 정당들이 정권 실세를 잡고 이러면은 뭐 가능성은 약하지만 분명히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도 유로화가 지금 1년 내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고요. 안전자산인 미국의 국채, 스위스의 프랑, 그리고 미국의 달러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이탈리아가 지금 재정 상태도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국가 이 정정 불안까지 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영국이 빠져나간 것보다 더 파괴가 크다. 네. 유로존뿐만이 아니라 유럽 연합까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지금 유럽 연합 유로존은 굉장히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경제 회복 속도가 국가별로 다 상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이탈리아는 긴축해라, 이 얘기를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4, 5년 동안 좌파 우파 교대로 정치를 해봤는데도 별다른 국민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더라. 이게 네.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변동성상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이탈리아의 직접적인 교육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이 한머니라는 건 분명히 빠져나갈 때 예상치 않은 부분이 트리거가 돼서 빨리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꼭 이렇게 유로존이 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불안해지니까요. 맞습니다. 시장은 불확실한 걸 아주 싫어하니까요. 자, 참지원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